반갑습니다. 오늘 그 PT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노브메타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브메타파마는 그 고기능성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수의 그 고기능성 그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선은 미국에서 개발 일정이 가장 빠른 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만성신장 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국에서 2형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 2C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그 2형 당뇨병, 비만, 만성신장 질환 치료제에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은 C01이라고 불리우는 내인성 펩타이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지금 신약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 NCE가 되겠습니다. 신물질이 되겠습니다. New Chemical Entity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고요. 바로 지난달에 이번 달에 미국에서 그 C01에 대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물질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 First in Class 기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주요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C01이라는 고기능성 물질을 기반으로 그 새로운 기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장으로 2형 당뇨병, 비만, 그리고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을 보면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사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40조 원에서 한 70조 원 가까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또 출시되고 있는 약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실제로 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현재 PPAR 감마 기반의 일부 제약 약물밖에 없는데 이 약물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언맷 니즈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제가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2형 당뇨병 치료제도 바로 새로운 기전의 인슐린 저항성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사기관에 따라 일부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20년 중후반에 이르면 약 2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시장인 만성신장 질환의 경우는 현재 약 14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 이따가 추가 설명드리겠지만 만성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인유제 같은 대증요법이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 치료 효능이 확인되어지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시장 요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C01이라는 내인성 펩타이드 기반으로 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에서 임상 2B상을 종료하고 현재 임상 2C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자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단계 가장 빠른 그 2형 당뇨병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만성신장 질환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C01이라는 내인성 펩타이드와 그리고 그 징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아연의 복합제 형태의 펩타이드 복합 신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체중 감소형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세포 보호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인성 펩타이드, 즉 몸 안에 두루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동물 그리고 또 임상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타약물 대비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C01 내지 CZ 물질의 핵심 기전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MPK SORT1 그리고 이제 AKT 그리고 아연 항상성 유지를
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C01 내지 그 CZ 물질의 경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과 호주에서 현재까지 4번의 공식 휴먼 임상, 그리고 휴먼 임상에서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없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진행한 만성 반복 독성 연구에서도 그 약물과 관련된 중대 부작용 보고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만성 반복 독성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쥐에서 26주, 그리고 개를 이용해서 39주 만성 반복 독성 실험을 장기간 진행을 해서 그 주요 장기 및 그 체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그 실험에서 그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식 독성도 저희가 세그먼트 1, 2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성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미국 기준으로 아무 때라도 그 3상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슐린 감도 개선제로서 2형 당뇨병,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를 본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자회사에서 저희가 급성 췌장염을 또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여기 이제 거론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저희 주력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 현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기 나와 있는 건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요.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약 44조 원 정도 규모에서 2022년에는 거의 한 70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는 거대 시장이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도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슐린 주사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구 복용하는 약인데, 이것들을 특별히 이제 그 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치료 여부로 다시 가늠을 해보면, 현재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가 있지만 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승인된 약물은 현재 그 PPAR 감마라는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 TZD 계열 약물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물 같은 경우가 약 한 2010년 전후로 미국에서 그 2형 당뇨병 치료제 전체 매출액의 약 50%까지 차지하면서 블록버스터가 된 바 있지만, 이후에 심혈관계 질환 계통의 부작용 보고, 그리고 이제 방광암 위험 증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PPL 감마 같은 경우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그 미충족 분야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급감한 상태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그 PPAR 감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성이 확보된 인슐린 감도 개선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희 그 노브 메타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CZ 물질 기반의 노브 DB2 약물은 그 체중 감소형 인슐린 감도 개선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그 노브 DB2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핵심 물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C01이라는 펩타이드에 대한 물질 특허를 저희가 지난달에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장기간 저희가 이 물질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노브DB2 임상 2C상을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임상 2C상에 사용 예정인 약물 생산을 지난 6월 12일 미국 시각으로 그 생산 완료를 하고 현재 이후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노브DB2 그 2형 당뇨병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 PPAR 감마 그 인슐린 감도 개선제인 경우는 여기 그 테이블에 표해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언맷 니즈가 있는데, 당뇨병에 있어서 체중 증가는 상당히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부과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그 노브DB2인 경우는 체중 감소를
체중 감소 효능이 상당히 우수한 새로운 기전의 인슐린 감도 개선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메인성 물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목표 일정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약물 생산을 완료를 했고요. 그 EC상에 대한 IND 그 제출은 지난 12월에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그 IND 승인은 8월 말까지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임상 진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임상 EC상의 주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임상 EA상의 임상 EB상에서 일부 그 제형 변경으로 인해서 제형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EB상에서 이제 효능 손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약물 전달 설계는 EA상과 동일하게 변경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효 성분에 대한 그 함량을 저희가 그 증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바이오마커가 상당히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임상 EC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임상 EC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세 가지 지표입니다. 2형 당뇨병에 관련한 그 지표로서 강화 헬스엑소를 저희가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확인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그 비만 관련한 지표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A, 2B 사항과 다르게 저희가 임상 EC 사항에서 추가한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 신장 질환 관련 바이오마커인데, 이 만성 신장 질환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추가한 이유는 노브DB2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핵심 그 유효 성분인 그 C01이라는 펩타이드 자체가 만성 신장 질환에 상당히 유용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그 상당수의 그 2형 그 당뇨병 환자들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임상을 통해서 만성 신장 질환 관련한 지표 개선 효능이 확인이 된다면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추가 개발 예정인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험자 집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비만형 당뇨 환자로 저희가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임상 EC상의 설계 수준은 임상 3상에 준하는 임상 설계를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임상 EC상에서 저희가 그 프로미싱한 결과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3상에서 임상 EC상에서 저희가 그 진행한 피험자 수만큼 3상에서 피험자 수를 이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한 2, 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향후 3년에서 한 7년 사이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5종류의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이나 사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노보 노디스크에서 개발한 그 싹센다가 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인 경우에는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그 기존 치료제의 언맷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존 치료제의 그 미충족 분야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인 경우는 대사적 원인으로 인해서 그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유발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런 관점에서 인슐린 저항성 예방 및 개선 효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존 그 비만 치료제의 단점을 미충족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 CZ 물질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노브-OB라는 비만 치료제가 그 새로운 대체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브DB2와 동일하게 C01이라는 펩타이드가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C01이라는 펩타이드가 지난달 6월 16일에 미국에서 그 물질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그 노브메타파마의 노브-OB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브 OB의 특징으로 본다면 그 노브 DB2와 마찬가지로 몸 안에 존재하는 내인성 펩타이드 기반으로 개발을 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 복용이 필요한 비만 치료제인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효능 손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EA상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시장에서 주력 제품들하고 12주간 위약 대비 그 체중 감량 효능을 확인해 봤을 때 거의 대등한 정도의 효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노브 OB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해닝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의 그 프랭크 그린웨이 교수가 그 개발 책임자로 그 합류한 바 있습니다. 그 프랭크 그린웨이 교수는 이제 패닝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의 그 Chief Medical Officer, 그 수석 교수로 있으면서 그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의 싹센다 임상에 직접 참여한 그 SAB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의 합류가 그 노브 OB 비만 치료제로서의 그 노브 OB의 가치를 또 반증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시장은 그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14조 원 이상 되는 상당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인 경우는 현재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이뇨제와 같이 그 간접적인 치료 효능을, 즉 배증요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질병을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치료 효능이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매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C01이라는 그 지난달 6월 16일 날 미국 특허를 취득한 C01이라는 물질 기반으로 저희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노브 RD가 이제 그 새로운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의 그 후보 물질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내인성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우선은 장기 복용 시의 안전성이 매우 탁월한 물질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샘플링해서 그 만성 신장 질환 관련한 주요 지표를 정리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쪽에 여기 그 화살표가 있는 요 그 회색으로 보이는 요 세 가지 라인은 그 세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세포인 경우는 이렇게 그 세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RTGF 베타라는 물질을 치면 이 염증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여기 이제 화살표 영역 안에 검게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섬유화가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노브 RD라는 물질을 추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세포의 섬유화가 상당 부분 예방 내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IL8이라는 그 염증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컨트롤 정상 세포에서 RTGF 베타를 쳤을 때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노브 RD라는 물질을 갖다가 쳤을 때는 거의 정상으로 염증 수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염증 개선 효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장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이와 같은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보시면은 여기 이것도 역시 세포 실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내에 보면 밝은 초록색을 띄는 게 있는데요. 이 밝은 초록색은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과산화수소를 붓게 되면은 세포 독성을 유발하면서 검게 변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가 죽었다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 노브 RD를 같이 병행해서 쳤을 때는 세포 사멸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저희 C01이라는 그 물질이 세포 보호, 매우 그 우수한 세포 보호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요거 그 위에 두 개는 셀 실험이고요. 아래는 이제 그 인비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크레아틴 수치입니다. 이제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그 마우스에서는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만성신장 질환이 중증을 유도가 되면 이렇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노브 RD를 쳤을 때는 2 이하로 떨어져서 1.5 근처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저희 C01 펩타이드 기반의 노브 RD라는 제품이 만성 신장 질환에 상당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 진척도가 가장 빠른 인슐린 감도 개선제로서의 2형 당뇨병 치료제 노브 DB,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노브 OB, 그리고 노브 RD,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 주력 제품 외에도 저희가 본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달 6월 16일 날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취득한 C01이라는 펩타이드 기반의 치료제는 노브 DB2 2형 당뇨병 치료제가 있고요. 노브 OB, 노브 RD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그리고 노브 FS 섬유증 치료제, 이렇게 네 가지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 네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국의 물질 특허를 최근에 취득했기 때문에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권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노브 DB2와 노브 OB인 경우는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임상 EC사항 종료 후에 기술 이전 내지 연구 협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브 RD,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 내로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 일상 1+2A상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1+2A상 오픈과 동시에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재 일부 대체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형 당뇨병하고 비만과 다르게 신장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이제 기술 이전 내지는 활발히 된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앞서 여기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만성신장 질환 개발을 통해서 확인한 주요 장기의 섬유증 치료 효능을 통해서 섬유증 치료제 관련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이전에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섬유증 치료 관련해서도 2021년 하반기 전후로 혹은 2022년 상반기 전후로 저희가 연구 협력 내지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록색 점선 안에 있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노브 메타 파마의 자회사인 노브 메타 헬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일본의 다케다가 공통으로 새로운 급성 췌장염 개발을 위해서 임상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중증도를 갖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가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급성 췌장염 치료제인 경우는 시장성이 매우 밝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노브 AP라는 물질 기반의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국가과제로도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우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급성 췌장염과 또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에 대한 주요 논문을 저희가 1, 2개월 내로 주요 저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논문 제출 후에 내년 중으로 저희가 기술 이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10이라는 물질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노브 GP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저희가 여기서 시간 제약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역시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했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싱글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브 GP10 기반의
그 노브GP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그 미세 악교세포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그 독성을 띠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에그레게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노브메타파마는 본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고기능성 물질을 확보하고 그 물질 기반으로 그 캡 자체가 크고 그러면서도 이제 블루오션성 그 영역의 그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인력 현황인데요. 그 연구소장인 정회윤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내이사, 등기이사이시면서 당뇨 비만, 2018년 대한당뇨학회장을 지내신 이인규 교수님이십니다. 당뇨 비만 연구, 특히 임상 연구 쪽으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노브GP, 새로운 급성 췌장염 치료 물질을 개발한 분이십니다. 역시 저희 저희 노브메타파마의 사내이사, 등기이사이신 김병태 교수님이십니다. 뇌질환 연구 전문가이시고요. 노브GP를 개발하셨습니다. 저희 해외 임상을 총괄하는 미라 부사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본사하고 자회사 신약 물질의 합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봉열 박사님이십니다. LG생명과학 연구소장님 출신이시고요. 특별히 이제 패길레이션 등을 포함해서 신약 소재 개발 쪽으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프랭크 그린웨이 교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산하 패닝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의 치프 메디컬 오피서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하셔서 특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 분야로는 세계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난 3월에 노브메타파마의 등기 사내이사로 들어오신 요한 어웍스 교수님이십니다. 요한 어웍스 교수님은 현재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교수님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를 포함한 대사질환 쪽으로는 전 세계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학자를 평가할 때 H-인덱스라는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이 H-인덱스는 학자의 퀄리티, 그레이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고요. 보통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생명공학부 교수가 되려면 H-인덱스가 한 30점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100점 정도가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노벨 과학상을 받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110에서 120점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요한 옥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H-인덱스가 한 131점으로 상당히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스위스에서 매해마다 분야에 상관없이 한 명에게 부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노브메타파마하고 노브메타헬스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초 연구의 개발 방향을 정하시고요. 또 진행하는 임상에 직접 임상 설계에 관여를 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PhD면서 동시에 이제 메디컬 닥터, MD시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같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롤 중에 하나는 저희 노브메타파마와 노브메타헬스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다국적 제약사 등 주요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게 될 때 저희 기술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저희 기술을 세일즈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R&D 협력 분야인데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포항공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경북대 의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닝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산하 연구소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패닝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만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임상 툴을 가장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어웍스 교수님이 현재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EPFL과 저희가 대사질환 치료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PFL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유럽의 MIT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수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동 연구를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여기에 저희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암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미국의 UCLA
연구소하고도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말풍선 모양의 채팅창을 클릭하셔서 저장 위치를 모두 또는 에브리원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노메타파마 측에 질문하실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풍선이 글 쓰시면 저도 볼 수 있나요? 예, 보시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지금부터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풍선이 나왔다가 바로 사라졌거든요. 예, 예. 예,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장 일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6개월 연장 유예 신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받아들여져서 현재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상장 일정에 관련해서는 이제 10월 17일까지 유예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저희가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이제 조건이 부합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이제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IND 승인 일정을 8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거 좀 저희가 임상 2C상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상 2C상에 대한 IND 신청은 지난 12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2C상 할 때는 통상은 프로토콜하고 그러니까 임상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B 브로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제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임상 설계에 대한 거는 FDA로부터 특이사항을 저희가 받은 바가 없고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해서 IND 신청을 지난 12월에 하고 이후에 저희가 임상에 사용할 약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6월 11일에 약물 생산을 전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약물 생산이 끝나면 바로 이제 생산한 약물에 대한 QC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QC 데이터가 바로 CMC 자료라는 건데요. 이 CMC 자료가 나오면 바로 FDA에다 그 CMC 자료만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IND 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상 2C상은 저희가 먼저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했던 임상 2B상과 사실상 임상 구조가 프로토콜 자체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약물 일부만 저희가 변경해서 약물의 전달 설계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IND 승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아까 그 임상 2C상을 진행을 하는데, 설계 수준을 3상 수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임상 2C상에서 그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후에 3상을 진입하게 되면 임상 2C상에서 진행한 환자 수만큼 3상에서 환자 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FDA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부합하는 결과를 얻으면 3상에서 그 환자 수만큼 감면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임상 2상 종료 미팅을 FDA와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증빙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FDA에서 이제 수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적 제약, 그 다음에 그 지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기존 특성상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 치료제 가능성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중요하지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서 CDA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죄송한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제 제약이 있는 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 진행된 프로그레스가 있으면 그때 이제 어, 그 공시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타겟을 세운 게 아까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적응증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단계의 임상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즉 기존에 일부 대체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형 당뇨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이런 경우는 이상이 종료된 후에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협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라든지 급성 췌장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리 스테이지에서 기술 이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상 논문이 제출된 후부터 그 관련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주요 이제 관심 있는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문을 1, 2개월 안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병하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시해드린 것처럼 임상이 스타트가 되고 아마 이번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 진행 중에 일부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확인이 되면 확인된 결과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제 신고서 내고 상장을 다시 진행을 하게 돼도
시가총액 3천억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거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노우메타파마의 IR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질문 좀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네요. 30분 안에 맞추려고 했더니. 대부분 이제 그 상장 쪽으로 이제 그 많이 그 질문이 그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미 1차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그 10월 17일이 이제 그 유예 기간인데 유예 기간 마지막 날인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라도 저희가 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전에라도 그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이 설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현재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노우메타파마의 온라인 IR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3시부터 이도바이오의 IR도 있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코넥스 온라인 IR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투자자분과 노우메타파마 이현정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